안녕하세요. 제조화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 하였고, 이 원자를 쪼개보니 전자, 원자핵, 중성자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한 것을 분자라고 하고,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이온이라 했는데,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 하였지요. 분자식은 원소수는 첨자로 분자수는 맨 앞에 표기하고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질량의 합이라는 것 모두 기억나죠? 오늘은 이어서 화학 반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으로 원자 배열이 변화하여 새로운 물질 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리 변화는 분자 변화이므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를 살펴보면 화합 반응, 분해 반응, 치환 반응, 복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합 반응은 말 그대로 결합한다는 뜻이고 그걸 다시 나누는 걸 분해입니다. 취한 반응은 짝꿍을 바꾸는 것이고 복분해도 취한 반응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화합 반응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합 반응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질, 즉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A 물질과 B 물질이 결합하여 AB라는 하나의 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화합물이 형성할 때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8g과 산소 1g의 전기불꽃을 주었더니 물 9g이 생성이 되었고 철 7g과 황 4g을 가열했더니 11g의 황화철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 5g과 산소 2g이 반응을 하면 산화철은 몇 g이 생성이 되죠? 네, 바로 7g이 생성이 되고 산소 2g과 산화마그네슘 3g을 반응을 시키면 산화마그네슘은 네, 5g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정한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분해 반응입니다. 그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물리 변화인데요. 화학 반응과 유사한데 예를 한번 들면 설탕과 물을 결합시키면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 A와 물 B가 결합하여 설탕물인 AB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설탕물 혼합물은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물리 변화입니다. 또 염화나트륨 소금과 물을 결합하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는데 여기서 소금물이라 하지 않고 염화나트륨이라 해서 왠지 용어가 그럴싸해서 혼합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분해 반응입니다. 분해 반응도 말 그대로 나눌 뿐에서 화합의 반대 반응입니다. 한 가지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되는 반응입니다. AP 물질이 A와 B로 분해가 되는 걸 보여주네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해가 있는데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가 있습니다. 먼저 열분해 살펴볼게요. 열분해는 화합물이 열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 알죠? 빵을 부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로 분해했더니 탄산 나트륨 Na2CO3와 물 H2O와 이산화탄소 CO2로 분해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흰 가루인 거 알죠? 흰색인데 불로 가열을 했으니 탄산 나트륨은 갈색쯤 되겠지 싶은데 탄산 나트륨도 흰색입니다. 두 번째 촉매분해입니다.
촉매 분해는 촉매를 사용하여 분해하는 방법으로 촉매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반응 전 10g을 넣어줬으면 반응이 끝나도 촉매는 10g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보면 과산화수소 분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그 과산화수소를 촉매 이산화 망가니즘 MnO2 10g을 넣어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과산화수소 34g을 이산화 망가니즈 10g을 넣어 물 18g과 산소 Xg으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산소는 몇 g인가요?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과산화수소 34g에 이산화 망가니즈 10g을 넣었으니 44g 빼기 18g을 하면 산소 26g이죠. 맞나요? 네, 아니죠.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산화 망가니즈는 반응 전에도 10g, 반응 후에도 10g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산소는 과산화수소 34g에서 물 18g을 빼면 산소는 16g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마지막 전기분해입니다. 전기분해는 화합물이 전기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으로 예를 보면 물에 전기를 흘려주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됩니다.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 모이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해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취한 반응입니다. 취환이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의 일부가 반응 후 다른 물질로 자리 바꿈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즉, 짝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 B 물질과 C 물질이 반응해서 A, C 물질과 B 물질로 자리 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질산은과 구리가 만나 반응하면 구리가 녹아 들어가서 질산구리가 되고 은이 석출되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 복분해 반응입니다.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하여 각기 성분을 바꾸어 새로운 두 가지 물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입니다. 취한 반응과 비슷한데요. 복분해 반응의 일반식은 AB 플러스 CD가 반응하여 AD 플러스 BC의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A, B, C, D 모두 짝꿍이 바뀝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나 중화 반응은 복분해 반응입니다. 예를 보면 질산나트륨 NaNO3와 염화칼륨 KCl이 반응하면 염화나트륨 NaCl과 질산칼륨 KNO3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짝이 바뀐 게 보이죠? 두 번째, 화학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식을 보면 반응 속도는 반응물 감소량 나누기 반응 시간 또는 생성물 증가량 나누기 반응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에 비해서 높을수록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것을 보여주죠. 빠르게 생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반응물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것을 보여주네요. 교과서 20페이지 보면 반응 속도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수소 H2 수소와 아이오딘 I2
가 반응하면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E, H, I. 여기서 수소의 농도가 10초 동안 0.5몰 퍼 리터에서 0.2몰 퍼 리터로 감소하였다면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계산해 보면 반응 속도는 시간 초죠. 10초 동안 반응 물질의 감소량 0.5에서 0.2 몰 퍼 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10초 분의 0.4 몰 퍼 리터가 되면 이걸 초로 계산하면 0.03 몰 리터 초가 되겠죠. 선생님이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잘 안 써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쉽게 계산이 됐죠? 다음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교과서 20페이지인데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반응 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 기체인 경우는 압력, 그리고 촉매가 있습니다. 반응 물질의 종류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원자들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반응은 느리고 이온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응 속도와 온도를 보면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반응 속도는 두세 배 더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와 농도를 보면 반응 물질의 온도가 클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선생님이 온도라 했죠. 반응 물질의 농도가 클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마지막,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에 관여하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생성물에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우리 힘내요. 마지막 반응열입니다. 반응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열을 의미하는데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응물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반응하는 동안 열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얼음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 하고 추운 겨울날 밀폐된 포장을 뜯으면 따뜻해지는 휴대용 손난로는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할 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 합니다.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있네요. 모든 화학 반응은 일정량의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이때 주변에서 반응물로 혹은 반응물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고 엔탈피 H라고 합니다. 교과서 21쪽 그림을 보면 생성물들과 반응물들이 가진 총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로 나타냅니다. 그 차가 음수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므로 발열 반응, 반대일 경우 양수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만큼 반응해서 열을 흡수하여야 하므로 흡열 반응입니다. 반응열의 예를 한번 보면 교과서 22쪽입니다. 산소 원자 하나는 산소 분자 하나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를 만들어내고 393.5kJ의 열을 방출한다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화학 반응에 대해 배워보았는데 화학 반응에는 화합 반응,
분해 반응, 치환 반응, 복분해 반응이 있었고, 반응 속도는 반응물 감소량을 시간으로 나누거나 생성물 증가량을 반응 시간으로 나누면 반응 속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반응 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 압력, 촉매가 있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이해가 됐죠? 역시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평형과 이온화 경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으로 가셔서 과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